관련한 첫 주민 설명회가 오늘 한평에서 열렸습니다. 지역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총파업에 따라 전남 지역 일부 학교에서도 급식 돌봄교실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고흥 앞바다 수심 7m 해저에서 70여 년 전 실종됐던 강진 옹기 운반선이 발견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터로 남아있던 옛 무안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가 의료복지 문화시설을 아우르는 무안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한 첫 주민 설명회가 오늘 한평군에서 열렸습니다. 국방부와 광주시는 답보 상태였던 사업 추진에 물꼬를 열게 됐다며 반겼지만 한평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땅한 후보지를 찾지 못해 진전이 없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한평군이 뛰어들었습니다. 사회단체가 주최한 군공항 이전 설명회에 국방부와 광주시는 사무관급 실무진을 파견했습니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과 선정 절차를, 광주시는 최소 4,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지원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는 한평군 자체에서 저희 쪽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설명회의 성격과 절차 등이 잘못됐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청회가 갑자기 한 이틀 만에 저는 어제 이 공청회를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게 됐는데요. 지금 절차가 아주 잘못됐습니다. 한평군 농민회는 주민 설명회가 군공항 유치 작업의 전초전이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4,500을 주니까 그것을 이렇게 유치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봐서는 국민들의 피해로 올 수밖에 없다. 후보지가 아니었던 한평에서 첫 설명회가 열리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광주 군공항에 논의의 물꼬가 열리게 됐습니다. 국방부와 광주시는 한평군이 새로운 후보지가 될 가능성에 길을 열어놨습니다. 한평군은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설명회장에 군청 고위 간부가 참석해 향후 의견 수렴 방안을 밝혀 논란을 샀습니다. 알권리를 또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운영의 어떤 그 수레에 설명회도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국회 특별법 제정 등이 변수인 가운데 설명회를 시작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는 올 연말 한평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틀째 접어든 가운데 일부 산업 현장에서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운반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생산된 신차 2,000여 대를 직접 몰아 광주 평동 출하장과 장성 물류센터로 개별 운송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3,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이번 파업에서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총파업에 따라 전남 지역 일부 학교들의 급식 돌봄 교실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전남은 877개 학교 가운데 134개 학교가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해당 학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를 점심으로 제공하거나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 627개 초등돌봄 교실 가운데 154교실은 이번 파업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70여 년 전 고흥 앞바다에서 실종된 강진 옹기 운반선이 발견됐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고흥 앞바다 수심 7m 해저에서 침몰선을 발견했으며 선체에는 독과 장병, 뚜껑 등 다양한 종류의 옹기들이 적재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강진 봉황 옹기마을에서 제작된 옹기를 운반하던 중 소록화도 해역에 침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추가 발굴 조사를 비롯해 유족들과 협의해 사고로 희생된 선원들을 위한 진혼제를 올릴 예정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공터로 남아있던 옛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가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애물단지였던 공간이 의료복지 문화시설을 아우르는 무안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장 인허가 문제 등으로 지난 1991년부터 방치됐던 무안 농산물 도매시장.
무한읍 도심 한가운데 자리에 지난 30여 년 동안 개발을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꼽혀왔습니다. 이 부지가 무안의 상징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620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복합문화센터와 보건소를 짓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건설되는 복합센터에는 영화관과 청소년 수련관, 문화원, 도서관, 청년상가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 장소도 매우 의미 있는 곳이고, 읍의 그 도심 공동화의 문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축하는 보건소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전남 지역 시군 보건소 가운데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관리하기 위해 음압시설 등을 갖춘 선별진료소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바깥쪽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나 이런 데가 다 통합적으로 들어와서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이 부지 안에 99세대가 입주하는 행복주택도 건립됩니다.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복합문화센터와 보건소는 내년 말 완공되고 행복주택은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5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수십 년 골칫거렸던 부지가 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국회 섬발전연구회와 한국섬재단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섬의 비즈니스 전략을 주제로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SNS의 활용, 영상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마케팅 교육을 받은 디지털 아일랜더를 양성해야 하고 지자체가 디지털 직업교육 기반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제 우리 섬 지역의 생업과 생활도 인터넷에 기반을 두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섬과 섬 주민들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에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2022년 방송문화진흥회 지역 프로그램 대상 시상식이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목포 MBC의 다큐멘터리 의료공백 지역이 아픕니다는 대한민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격차 문제를 고발하고 공공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목포 환경운동연합과 생명평화미술행동이 마련한 연안구역 생애소리 기획전시가 목포 송작 복합문화공간에서 개막했습니다. 12월 1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기후변화와 연안 생태계 파괴, 해양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조형물과 그림, 사진 등 7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시 관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람객의 참여를 위해 일상에 버려진 재활용 쓰레기 2개를 관람료로 받고 있습니다. 목포장학재단은 올해 하반기 관내 고교 학업 성취도 향상 학생 135명을 선발해 1인당 30만 원, 성적 우수 장학생 216명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장학금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목포장학재단은 시 출연금과 기부금을 통해 꾸준히 기금이 모아지고 있으며 성적 우수 학생은 물론 예체능과 저소득층 학생, 우리 지역 대학생 등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신안군 장산도 선착장 인근 바다에 60대 남성이 빠져 숨졌습니다. 머리를 다쳤던 이 남성은 육지로 이송되기 위해 보건소 직원과 주민 등에 의해 선착장에 도착한 뒤 섬 지역 응급이송용 선박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 해경은 현장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로부터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습니다. 윤재갑 의원은 농민이면 누구나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민과 농촌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